한국인은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가장 기분 나쁠 때는 맛없는 거 먹고 배부를 때입니다. 가장 기분 좋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 내려오던 홍익인간 정신으로 서로의 맛집을 공유합니다. 외국인이 처음으로 쌈 싸먹을 때 두 입에 나눠 먹으면 모두 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쌈은 한 입에 라는 기본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식당 이모를 탓합니다. 세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은 터무니없이 양이 적을 때입니다.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코에 왜 붙이는지는 몰라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격언 같은 이 말을 속으로만 하면서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맛없는데 양이 많으면 그건 역시 참으로 곤란합니다. 먹는 것으로 서러움을 당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되면 예상보다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한국인들은 이미 넘치고 있는 라면 시장에 신제품이 나오면 꼭 사 먹어봅니다. 그리고 소문을 냅니다. 한 가지 라면에 또 다른 라면을 섞어 끓이고 약간의 부재료와 양념을 첨가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라면 요리를 만들어내고는 맛있으면 소문을 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편견이 없으며 호기심이 넘치는 한국인은 새로운 라면에 자신만의 재료를 더 넣고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요리는 없으니까요. 미역국에 들어있는 요오드 성분이 새로운 피를 만드는데 좋다는 사실을 알고는 문득 옛날 할머니들은 어떻게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일 생각을 했을까? 경이로운 일입니다. 한국인은 똑똑한 데다가 많이 먹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 뭐든지 골고루 많이 먹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먹을 것이 풍족해진 현대에 들어서부터였을까요?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기록과 사진을 보면 밥그릇이 엄청 크고 밥의 양도 엄청납니다.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음식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몇 년을 보고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는 주제가 바로 먹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음식 문화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굶으면 거짓말을 하고 이틀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고 사흘을 굶으면 사람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뿌리임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 먹을거리를 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은 유달리 먹는 일을 중시해온 민족입니다. 진달래와 철쭉을 놓고 봤을 때 철쭉꽃이 꽃의 무늬나 빛깔에서 월등히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철쭉을 개꽃이라고 부르고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철쭉에는 로도톡신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먹을 수 있는 진달래에 비하면 개꽃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잔치상을 장식하는 꽃은 종이나 천 또는 밀랍으로 커다랗게 만든 상화로 대신했고 진짜 꽃은 장미화채나 장미화전에서처럼 음식에 넣어 먹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때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논어에는 공자는 밥을 먹을 때에 말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논어의 주석서에서는 본래 성인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만 생각하지 다른 잡스런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때는 먹는 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절간에 공양하는 자리에서는 축비 소리만 울릴 뿐 절대 말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19세기 빙허각 이씨의 규합 총서에서는 이 음식이 갈고 심고 거두고 찢고 까불고 지진 후에 공이 많이 든 것으로 한 사람 먹는 것이 10사람이 애쓴 바라 백성의 고열을 먹는 것이니 먹을 때 그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고 먹으라 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중시해서 그런지 한 번에 먹는 양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위장약이나 소화제가 많이 팔리는 나라도 드물며 한국 사람들의 위 용량이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책상과 비행기만 빼고 다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1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인, 중국인은 물론 프랑스인이나 네덜란드인들도 한국인의 대식에 대해서는 모두들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뱅이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모두들 많이 먹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한국을 다녀간 영국인 비숍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 먹는다. 이러한 쾌락을 위한 훈련은 몇 차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된다. 극성스런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린 자식에게 밥을 먹일 때 선체로 더 먹일 수 없게 되면 띠를 둘러 아이를 업은 채 다시 먹이고 가끔씩 배를 널쩍한 숟가락으로 토닥거려가며 억지로 밀어넣을 수 있을 때까지 먹인다. 한국의 성인 남자들은 한번 꺽 하고 트림을 하고는 배를 두드려 잘 먹었다는 것을 과시한다. 이러니 생선을 잡으면 통째로 먹어버리고 복숭아나 참외 같은 과일은 서너 명이 모여 앉으면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 20-30개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이 대식의 습성은 오래전에 우리나라 쪽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16세기 초 성현은 용제 총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을 뿐 아니라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 어쩔 줄을 모르며 가난뱅이들은 부잣집에서 구워서라도 많이 먹을 정도로 무절제하고 군사들의 행렬에도 군량짐이 반이 넘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수저 팝그릇은 지금보다 훨씬 커서 숟가락 길이는 통상 25 내지 30cm이고 팝주발은 높이 15cm의 굽 달린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옹이라는 독특한 팝주발 겸용 밥솥도 있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이 작은 솥에다 밥을 지어 주발에 옮겨 담아 먹는 것이 아니라 솥재 그대로 밥상 위에 올려놓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본국 예수에 올린 보고서에는 조선국을 대식가들이 사는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식은 지체 높은 양반들이 더했습니다. 관원들 행차에서는 지나는 고을 수령들이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드리게 하고 이를 다 먹지 못하니 상물림을 하여 종들과 기생들을 먹였다 합니다. 일반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온갖 음식과 술을 첩대하여 주객이 모두 배가 불룩하고 술이 거나해지도록 먹고 마셔야 주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손님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조선 후기의 고문서나 관계 기록으로는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홉을 먹었다고 하고 성인 여자는 5홉, 아이들은 3홉을 먹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1홉은 대략 60cc로 7홉이면 지금의 420cc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오늘날 전기밥솥 회사의 계량컵은 1인분 한 끼를 160cc로 잡고 있는데 이를 다 먹는 사람은 별로 없으므로 대략 140cc를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먹는 양이 3배를 먹었다는 말이며 어린 아이가 먹는 3홉도 지금의 180cc이니 요즘 어른의 식사량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끼니로는 가장 기본적인 아침밥과 저녁밥 외에 낮밥과 점심이 있었습니다. 낮밥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점심을 낮밥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2끼로 해결되었지만 여름에는 활동 시간이 길어 2끼로는 부족한 듯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밥과 저녁밥 중간에 낮밥을 먹었는데 양이 많건 적건 간에 낮에 먹는 밥을 낮밥이라 불렀습니다. 이 낮밥은 대개 밥 몇 숟갈에 김치나 미역 한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뭘까요? 점심이란 말은 본래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된 말인데 허기가 졌을 때 정신을 차릴 만큼만 간단하게 먹는 간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벽,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간단하게 먹는 것을 점심이라 해서 새벽에 먹는 죽이나 스님들이 먹는 대추 몇 알을 점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처음에는 점심이란 말을 낮에 먹는 밥이 아니라 아무 때나 먹는 간단한 식사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16세기 이문건이 쓴 묵제일기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 뜨기 전 새벽에도 점심을 먹었고
아침에는 조점심, 낮에는 주점심, 해질녘에는 모점심, 저녁에는 석점심을 먹었으며 밤에도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허기질 때 먹는 간식인 점심은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먹을 수도 있었으며 관원이 먼 길을 갈 때에는 낮점심을 2번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이 낮밥과 뒤엉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점심은 해가 긴 여름날 아침밥과 저녁밥 사이에 낮점심으로 먹는 일이 많아서 낮점심을 그냥 점심이라 불렀는데 낮밥을 간단하게 먹다 보니 사실상 점심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점심이 간단히 먹는 밥에서 낮에 먹는 밥으로 뜻이 바뀌자 이때부터 간단히 먹는 밥은 점심 대신에 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몇 끼니나 먹은 걸까요? 이 질문에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끼니로 먹는 밥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대여섯 시쯤으로 매우 일렀습니다. 아침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면 출출했으므로 아침 먹기 전에 요기하기 위해 먹는 것이 이른밥이었습니다. 이른밥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죽이나 미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끼니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주물이라고 부르는 낮것이 있었습니다. 낮에 손님이나 특별한 사람을 첩대할 때 차려내는 풍성한 별식입니다. 낮것에는 만두, 화채 등 다양한 음식과 각종 과일의 술이 곁들여졌습니다. 생일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주물상을 받아 먹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점심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끼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요즘 다담이라고 부르는 차담이 있었습니다. 차담은 그저 다과상으로서 손님이나 고위 관원을 대접할 때 정식으로 상을 올리기 전에 우선 허기를 면하라는 뜻으로 대접하는 것인데 때로는 식사 후 디저트로 차려내오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때 보통 사람들은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끼를 먹었으므로 식사를 조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의 출석 체크는 식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침과 저녁 2끼를 먹으면 출석 점수로 원점 1점을 주어 원점이 일정하게 찬 유생들에게 도기과라고 하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끼니 수는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2끼로 버티지만 해가 긴 여름에는 2끼 외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경제력이나 신분에 따라 끼니 수도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현대사회와 달리 옛날에는 보통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부자들은 간단한 간식도 끼니 수에 포함해서 하루에 7끼도 먹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기록은 우리가 늘 많이 먹는다는 것이지 허기진 나머지 한두 번 폭식한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인 맥켄지나 비숍의 말을 들어보면 평상시에 생필품이 부족한 것을 가난이라 한다면 조선의 일반 사람들은 결코 가난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달리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만 해도 18세기까지 소금질이라는 뜻의 마비키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마비키란 별을 기를 때의 잡초를 제거하듯이 갓난 아이를 몰래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식 여럿을 기르려다가는 모두 굶겨 죽이겠으니 하나라도 제대로 기르기 위해 갓난 아이를 몰래 죽이곤 하였던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근이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만 예전에 굶주렸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어야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새벽에 간단하게 먹는 이른밥, 그리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낮밥을 먹기 전에 간식으로 먹는 점심,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인 낮밥, 저녁밥을 먹기 전에도 출출하면 간식인 석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나서 잠자기 전에 야참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낮에 먹는 점심은 간단한 식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한 한 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에서도 점심으로 대개는 밥을 조금 먹었고 양은 많지만 간단한 과일로 해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참외가 점심 요깃거리로 많이 쓰여서 일제시대에는 참외가 나돌 때가 되면 쌀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농사를 짓느라 힘을 많이 써야 하고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식단으로 배를 채워야 하니 잡곡밥 한 그릇의 양은 많지만 금방 소모되어 버립니다. 하루 세끼라는 말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말 도시민들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세끼가 대부분의 사람들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20세기 중엽쯤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